지금까지는 그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std array와 std 벡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벡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많이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로 프로그램 하실 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반환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조, 아니면은 뭔가 쌍으로 유지해야 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게 그 자료 구조가 std 페어입니다. 그래서 std 페어는 이렇게 t1, t2 두 가지 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 t2, first, sec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유지하고 싶다. 뭔가를 쌍으로 유지하고 싶다. 민과 맥스 값을 반환받고 싶다. 이럴 때 이제 std 페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자체에는 그렇게 많은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진 않습니다.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 벡터와 같은 자료 구조가 있을 때 이 자료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알고리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에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각종 함수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l이라는 게 있는데 이 fill은 채우는 거예요. 똑같은 값으로 자료 구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초기에 생성과 동시에 1로 초기할 수 있죠. 벡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로 10개 용량이 10개인 벡터를 만들면서 1로 초기할 수 있습니다. 쓰다가 나중에 다시 모두 1로 마이너스 1로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 fill도 보시면 이렇게 반복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주면 그 구간을 1로 또는 주어진 요 값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자료 구조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equal, mismatch, lexicographical compar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가 동일한지 비교해 주는 게 equal 메소드가 되겠고요. mismatch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다른 부분, 리스트 1의 비긴과 C의 비긴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까지? end까지 비교해. 리스트 1의 end까지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다른 게 있으면 그 위치 정보를 반복자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location이 first가 end가 아니면 요때도 보면 이 location이 반환되는 것이 std 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일치하지 않은 iterator 반복자 위치가 되겠고 second는 이제 그 값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는 여기에 있는 요 구간 begin과 end에 있는 구간에서 0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주는데 이 remove는 용량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앞에 1, 2, 3, 4, 5가 몰려서 0을 제한 몰려서 있는데 이 뒤에 뭐가 있을지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요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remove 한 다음에 resize를 해주시면 이렇게 요 벡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 어떤 요소들을
그 구간에서 어떤 요소들을 삭제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 교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을 1로 다 교체해줍니다. 그 다음에 count는 이제 0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도 보면 remove는 실제 위치들이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뭘 줘요? begin과 end를 줍니다. 그리고 replace도 바꾸는 거니까 begin과 end를 줘요. 근데 count는 바꾸는 건 아니죠. 세기만 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C begin, C end를 쓰는 게 맞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n, max, min-max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in 값을 찾아주거나 max 값을 찾아줄 수 있고 min-max를 동시에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min-max 엘리먼트의 리턴 값은 뭐가 되겠어요? std 페어가 됩니다. 페어. 그래서 min 값을 first에, max 값을 second에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반복문을 써서 구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빠르게 강건하게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find, 찾기, 정렬, 이진 탐색. 근데 이진 탐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ind는 선형 검색을 할 거고 얘는 이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정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정렬되어 있는 곳에서 중복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요게 제거되겠죠. 이 역시 remove와 마찬가지로 용량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verse,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이 reverse. 그 다음에 merge, 두 개를 합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연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지 차집합, 교집합, 뭐 합집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각종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택입니다. 스택은 leaf 구조예요. last in, first out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 쌓기처럼 새로 추가하면 위에 올라가고 제거할 때 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개 연산이 중요 핵심 연산입니다. push, pop, top 이렇게 3가지가 핵심 연산이에요. 요게 push가 추가하는 거고 제거하는 거고 스택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볼 때를 탑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른 언어들하고 차이점이 팝이 보이드예요. 제거만 해주지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값을 보면서 동시에 제거하고 싶으면 탑팝을 연속적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런 자료 구조에는 비어 있는지 또는 현재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택, 그 다음에 Q는 FIFO 구조예요. First in, first out, first come, first serve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서 있는 거죠. 줄 서 있으면 제일 먼저 서비스 받는 사람은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세로 데이터들은 여기에 들어오고 첫 데이터는 여기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연산이 push, pop, front가 되겠습니다. back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값을 볼 수 있는 거예요. front 앞에 있는 값, 뒤에 있는 값, 그 다음에 push 하면은 요 뒤로 들어가는 거고, pop 하면 요 앞에 있는 게 제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empty, size, 또 clear, stack도 clear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Q, 그 다음에 DQ. Q와 요거는 이제 덱이라고 불려지는데, Q와 덱의 차이점은 뭐냐면, Q는 이제 뒤에 넣는 거, 앞에서 빠져나가는 거, 요 두 가지만 효과적이에요. 근데 덱은 앞에 추가 빼내는 거, 뒤에 추가 빼내는 거, 요 네 가지가 모두 효과적인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덱은 뒤에서 푸시하고 뒤에서 앞에 추가하는 거, 이게 푸시 프론트, 푸시 백, 그리고 팝 백, 팝 프론트, 요 네 가지 연산이 다 O 안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앞과 뒤에서 효과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면은 Q를 쓰는 게 아니라 덱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iority Q. 기본적인 Q는 들어온 순서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놈은 뒤에 가서 줄 서는 거고요. 근데 priority Q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들어올 때 이 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가 여기에 위치할 수가 있는, 그 우선순위 위치할 수 있는 거고요. 맨 나가는 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가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는 우리가 생성할 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겠지만 priority queue는 선형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stack, queue, 덱은 선형 자료 구조,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거나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선형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riority queue는 이런 걸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트리를 이용해서 보통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들이 log n 비용이 돼요. log n 비용. priority queue. 그 다음에 set. 집합입니다. 이 단순한 이 아이디어인데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set. 근데 set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unordered set이 있고 그냥 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unordered set은 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set은 트리 구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add하고 delete하는 비용들이 또는 find하는 비용들이 트리 구조를 이용할 때는 log n이 들어가고요. 해싱은 O1입니다. 그럼 얘가 훨씬 더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더 너무 복잡한 얘기라 자료구조 시간에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set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map은 그 다음에 나오는 map은 어떤 값과 그것에 대한 어떤 키와 value, 쌍을 유지하게 됩니다. 쌍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map입니다. map. 키와 value, 쌍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C++에서는 이렇게
그 뭐죠? 배열색인 연산자를 재정의 해가지고 키에 대한 value 값을 얻어내거나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맵도 트리 구조가 있고 해싱하는 구조가 있어요. 트리 구조 쓰면 연산들이 log_n, 해싱 쓰게 되면은 이제 O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해서는 이제 한 가지 그 문제를 같이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리트코드 202에 있는 해피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수가 해피인지 행복한 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수가 행복한 수냐? Starting with any positive integer, replace number by the sum of square of digits. 그래서 19가 있으면 이 수를 요 각각 디짓 1과 9죠. 1과 9가 있으면 이거의 제곱의 합 값인 82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바꿔지냐면 1이 될 때까지, 이 결과값이 1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1이 되면 해피 넘버이고 아니면 loops endlessly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면 얘는 해피 넘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19는 82, 68, 100, 1이 돼서 해피 넘버예요. 그런데 어떤 수는 해피 넘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만들어진 수들이 내가 이미 만들었던 수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19가 주어지면 82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 82를 셋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1 가지고 68을 구해요. 근데 68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는데 안 들어가. 그럼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금방 얘가 해피 넘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찾는 거예요. 중복을 찾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지 않으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동형인 문자를 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EGG와 ADD는 동형이에요. 형태가 비슷하죠. 얘 첫 문장은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후와 반은 동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치하는데 여기는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O와 A는 이렇게 A로 매핑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매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페이퍼와 타이틀, 타이틀은 이렇게 P는 T로, A는 I로, E는 L로, R은 E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동형이에요. 그러면 이 동형을 우리가 판단하려 그러면 뭘 쓰면 되냐면 맵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맵. 자, 맵을 어떻게 쓰냐? 처음에 보면 E와 A 나오죠. 그러면 맵에다가 E, A를 집어넣는 거예요. E는 A로 매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는 D예요. 그럼 G, D를 매핑을 해놓는 거예요. 맵에다가. 그 다음에 G와 또 D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어넣을 때 이미 똑같은 G, D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있다. 그러면 오케이. 없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D가 아니라 뭐 K로 매핑돼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걸 해보면 F와 B가 매핑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O와 A가 매핑이 돼 있어요. 그런데 O와 R을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근데 O는 이미 A로 매핑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요걸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셋을 함께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f와 BBB가 있다. f와 BBB가 있다. 그럼 처음에는 f와 b가 매핑이 돼 있죠. 오케이.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O와 B가 매핑이 돼요. 근데 O와 B는 이미 매핑에 썼기 때문에 매핑을 해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요 하나를 맵에 넣은과 동시에 B는 어디다 또 넣냐면 셋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셋에 B를 넣어서 또 다른 게 매핑이 될 때 O와 매핑된 게 없다 하더라도 B가 이미 매핑이 되어 있으면은 매핑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05번 문제는 set과 map이라는 자료 구조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